부부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눈에 넘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벌이가 나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아쉬움 없이 키웠죠. 초등학교부터 공립 아닌 사립을 보내고 좋다는 교육은 다 시킬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성적은 늘 보통보다 살짝 아래, 공부에 흥미를 보이는 것도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속상한 저희 부부는 그래, 어디가 아프다거나 탈선을 해서 속 썩이지 않는 게 어디야. 우리 그냥 우리 딸 건강하게만 키우자 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곤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 딸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어느덧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저는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져 왔습니다. 교육열이 적진 않은 동네라 주위에서 보고 듣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지금 공부 습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더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벌써부터 좀 벅차 보이기도 했고요. 아예 공부가 아닌 예체능 쪽 재능을 키워주려고 해도 딸 이가 영 흥미를 못 느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딸 아이에게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했죠. 엄마랑 아빠랑 우리 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뭐든 서포트해 줄 거야. 하지만 하나만 약속하자. 공부는 중간이라도 하는 거야. 알겠지? 딸아이는 선심 쓰듯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라도 챙기자며 저희는 과외 수업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 학원에 보내면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고 더욱 마음을 못 잡을 것 같았거든요. 거래서 동네 친한 맘들이나 학교 학부모 모임 등에서 괜찮은 선생을 수소문했습니다. 너무 어린 선생 말고 경력도 좀 되고 아리도 카리스마 있게 잘 컨트를 할 줄 아는 그런 노력한 선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몇 명의 선생과 테스트 수업을 하고 마침내 저희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은 선생 한 명을 찾게 되었어요. 아이도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더군요. 무엇보다 학벌도 나쁘지 않고 대치동에서 강사를 했던 경력도 있다고 하여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을 저희 집에 들이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선생이 저희 집에 어떤 파장을 울고 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3월에 개학을 하고 학교 생활에 정신없이 저금하는 딸아이를 보며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오면 교복만 갈아입고 바로 과외 준비를 하고 학교 숙제도 해야 한다고 울상인 아이에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을 바꿔주겠다느니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랜드의 비싼 운동회를 사주겠다느니 달콤한 말로 어르고 달래었죠. 과외 선생이 와서 아이와 수업하는 소리를 문 밖에서 살짝씩 엿들을 때면 그 선생도 우리 아이를 우쭈쭈 할 땐 우쭈쭈 해주면서도 휘어잡을 때는 확실히 휘어잡으며 수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학기 첫 중간고사가 있던 날 시험을 미치고 집에 일찍 온 아이의 얼굴을 보니 시험 결과가 꽤 좋은 듯 했습니다. 우리 딸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지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으니까 이거부터 얼른 먹어 하면서 저는 은근슬쩍 시험 성적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딸 하는 말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잖아. 대박이지? 우리 딸 성적표에서 100점 하라는 숫자를 본 게 언제였던 건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될 듯이 기뻤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 기특해야. 거봐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아유 얘 아유 가특해 요거. 그리고 딸은 으쓱해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하고 있는 수학쌤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학교 수업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잘 안 들었거든. 근데 이 쌤이 설명해주면 귀에 쏙 들어와서 잘 이해가 돼. 기분이 좋아진 저는 그 다음 달 과외비부터 성의껏 얼마를 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상승도 성적 상승이지만 딸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 더 고마웠거든요. 수학과외 선생은 저보다 한 67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생긴 것도 예쁘장하고 목소리도 맑고 또렷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천직처럼 보였죠. 과외 선생이 아닌 여자로 봤을 때도 솔직히 여자인 제가 봐도 마치 20대 같은 외모와 날씬한 몸매가 참 예뻤어요. 부럽고 좀 질투도 나더라고요. 제가 과외비를 얼마씩 더 보내기 시작하니 어느 날 수업 마친 후에 바로 인사치레를 건네며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우도 바르고 참 사람 깔끔하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저희 남편의 돈을 좀 괜찮게 버는 대신 일이 능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이근은 물론이고 주말에고 종종 일 때문에 회사를 나가가도 하고 업무상 미팅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집안 대소사나 아이 교육 같은 문제는 그냥 남편이 저에게 일임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냥 자잘한 일은 알아서 처리하고 큰 돈 들어가는 일이나 꼭 남편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만 부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과외를 하는지 어떤지 성적이 잘 나오는지 어떤지는 사실 남편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드물게 일찍 퇴근하겠다고 저녁을 집에서 먹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새 가족이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얼른 장을 봐다가 오랜만에 솜씨를 좀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저희 아이 과외가 있던 요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인사치레 반을 섞어 아이 과외 선생에게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녁 약속 없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의외로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저를 하나 더 놓으며 곧 아이 아빠도 불거라고 얘기해뒀죠. 그 사이에 과외 선생과 꽤 친밀도가 높아진 우리 딸 은 선생님하고 밥 먹는다고 하나 신나 보이더군요. 학교에서 있던 일이며 친구들하고 뭐 때문에 다퉜고 화해했고 하는 얘기를 조잘대며 우리는 같이 남편 귀가를 기다렸어요. 피리링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남편이 들어왔더군요. 못 보던 구두가 있네 하며 들어오는 남편과 막 자리에서 일어 나 인사를 하려던 과외 선생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묘한 기류가 흐르더군요. 여보, 우리 이 수학 과외 선생님. 내가 저번에 우리 이 성적 많이 올랐다고 말했었지? 이 쌤 덕분이잖아. 저는 묘한 공기가 어색해 괜시리 오버하며 남편의 외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손 먼저 씻고 안 뗐다며 욕실로 들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과외 선생이 저에게 어머니, 죄송하지만 식사는 다음번에 해야겠어요. 제가 집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순간 깜빡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하고는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후다닥 집을 나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뭐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죠. 손을 씻고 나온다던 남편은 불일이라도 본 건지 한참 만에 나오더군요. 그러고는 두리번대며 과외 선생을 찾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급한 일이 있으시다네. 그냥 우리끼리 먹지 뭐. 오랜만에 셋이 단란하게 저녁 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정말 얼마만이야 하며 식탁에 앉았죠. 그런데 남편의 눈치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군요. 그날 밤부터였던가. 남편은 원래 일이 너무 바빠늘 피곤해해요. 그래서 어디서든 머리만 대면 꿀잠을 자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남편이 자꾸만 뒤척대더라고요. 이쪽으로 누웠다 한숨 한 번, 저폭으로 누웠다 한술 한 번, 참다 못한 제가 에휴. 자기 정말 나까지 못 자게 왜 그래? 왜? 뭐 심란한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회사에서 뭐 안 풀리는 일이 있나 싶어 그냥 얼른 자라고 하고 곧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남편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입혀주는 모찰만 입더니 어느 순간부터 다른 넥타이는 없다. 서치 이거 말고 다른 색이 낫지 않다. 하면서 요상한 멋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아무리 이거 저거 사다 두고 뿌리라고 노래를 불리도 안 뿌리던 향수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했죠. 왜 여자를 그런 촉 있잖아요. 자기 남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유독 날이 서게 되는 거요. 그런 촉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찝찝하고 불길한 나날을 보내게 됐죠. 하루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아는 친구와 점심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점심만 먹고 얼른 가 봐야 하는 일이 생겼다 길래 저도 잘됐다 싶어 남편 얼굴이나 보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회의 들어가도 걔 회의 중이라는 문자를 남겨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이상한 분이 들어서 저는 커피를 사들고 남편 사무실에 살짝 들리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저희 집에도 몇 번 온 남편 아랫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분께 혹시 저희 남편 많이 바쁜가요? 근처 불일 있어서 들렀는데
회의 중인 건지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커피만 주고 가려고 잠깐 왔어요. 했더니 직원분이 부장님 아까 오후 반차 쓰셨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오후 반차를 쓸 일이면 회사 일로 바쁜 건 아닌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이후 저는 찝찝함을 가지고 귀가하여 집안일을 마저 했어요. 평소에 남편은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늘 늦기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부러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네. 저는 일부리 모르는 척 운을 뗐어요.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며 늘 그렇지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철야하고 바쁠 거야. 하더니 씻으리 들어갔죠. 저는 점차 불안이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뭔지 몰라도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 바람이거나 그런 비슷한 일인 거면 저와 제 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척을 하지 말고 물어야 하는 건지 결혼한 언니들 말로는 남자들 한 번씩 그런 일 생긴다던데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리 저희 딸아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한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며 들뜬 아이에게 심란한 마음을 숨기고 그러자고 약속했죠. 베이커리 케이크 최고라면서 꼭 거기 케이크를 사오라고 신신당부하고 학교에 간 딸아이를 배웅하고 저는 집 거실에 혼자 앉아서 차분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 남편이 생활비 하라고 준 돈을 좀 살짝씩 따로 빼둔 것,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하며 들었던 남편 모르는 적금. 다 합치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종잣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슬프고 화가 났죠. 하지만 우물한 기분을 떨치려 일부러 밝고 화려한 옷을 챙겨 입고 딸아이가 부탁한 케이크를 사러 호텔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호텔 주차장에 차를 대고 로비로 올라가는데 맞은편에 남편을 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난시가 좀 있어서 멀리 있는 것들이 잘 초점이 잡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 저희 남편이었죠. 제가 아침에 입며 보낸 양복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옆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죠. 물론 비즈니스 미팅차 호텔에서도 종종 일을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자와 단 둘이 호텔 로비를 거닐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걸음을 재촉하여 로비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그 옆에 여자를 자세히 보려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마스크를 하고 안경을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분간되지가 않더라고요. 그저 키가 크고 늘씬하고 긴 머리의 여성이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 직원들 중 그런 인상차기를 가진 직원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애초에 남편 회사의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 직원들기도 하고 소수의 여자 직원들은 저렇게 긴 머리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둘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호텔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신호가 계속 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왠지 지금 울면 정말로 내 탐편이 외도라도 한 걸까봐 그게 사실이 되고 말까봐 꾹 참았어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베이커리에서 케이크를 구매했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와 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케이크도 불고 선물도 준 기억이 나지만 제 머릿속은 몸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묘령의 여인, 그리고 자꾸만 익숙한 느낀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와 있더군요. 신나서 생일 선물을 조르는 아이와 몇 마디 주고받더니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전화했던데 회의 중이라 못 받았어. 무슨 일 있던 거야? 아니야. 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남편은 아이에게 생일 선물 대신이라며 용돈을 쥐어방에 들여보낸 후 제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어요. 요즘 이래저래 바빠. 알잖아 당신도. 우리 회사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오늘 이 생일인 거 알았는데 딱 어제까지 알았는데 오늘 까먹었다. 미안해. 하며 은근슬쩍 제 옆구리를 찔러왔죠.
저는 남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손을 탁 쳐내고 말았어요. 순간 저희 사이에 당황스러운 기류가 흘렀죠. 저도 제 행동이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라 저에게 놀랐고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그냥 요즘 아니야 아무것도 씻어. 피곤하겠다. 저는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설프게 제가 가진 패를 다 내놨는데 남편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저는 속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한번 어설프게 들킨 남편이 더욱 철저하게 뭐든 숨기기 시작할 거란 것도 어력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제 눈치를 좀 더 살피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너머로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옷을 벗고 갈아입을 속옷을 챙기는 척하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욕실에 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저는 더 이상 저만의 착각이나 이상한 편집 증세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 번도 핸드폰을 들고 목실로 들어가 본 적 없는, 아니 평소에는 퇴근하고 나서 핸드폰 들여다 보기 싫다며 어디다 내팽개쳐 두기 일쑤였던 남편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을 기다려야겠다. 생각하며 속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죠. 그 주 금요일 남편이 저에게 자기 용돈용 신용카드를 건네며 말하더군요. 여보, 요즘 좀 내내가 미안했어. 이걸로 이랑 호캉스라도 다녀와.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못도 한 벌 사 있지 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이 되자 저희 딸아이를 깨워 준비시킨 후 남편에게 다녀오겠다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집을 나셨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 후 딸에게 수영장에서 놀고 있으라고 한 뒤 저는 다시 차키키를 들었죠. 분명 오늘 저와 딸이 없는 집에 남편의 내연녀가 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예감이 틀리기를 기도하며 집으로 운전하는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에 귀를 대보았어요.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여자 구두였어요. 물론 제 구두가 아니었죠. 저는 몰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어디에서인지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보니 그건 말소리라기보다 아주 높고 가느다란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여의 신음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해지려 노력하며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여차하면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들었거든요. 소리의 출처를 따라 집 안을 걷는데 도착한 곳은 제 딸아이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며 조심스레 문고리를 잡았어요. 지금 이 문고리를 여는 순간 이제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 보인 것은 저희 딸아이의 수학과의 선생과 그 위에 폭에 져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문을 연 것도 모르고 둘은 정신없이 엉켜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있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둘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이 녹화되는 소리에 그제서야 저를 발견한 남편과 과외 선생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여보, 저는 그 순간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히던 실체 없는 불안과 분노와 초조함이 오히려 눈앞에 드러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마저 입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외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여자는 제 딸아이가 덥고 자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눈물을 올리기 시작했죠. 저는 무릎 꿇고 앉은 남편을 지나쳐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저를 말리려고 엉거주춤 일어나 던 남편이 미쳐 다 추스르지 못한 바지에 걸려 자기 혼자 넘어지느라 절 말리지 못했죠. 아주 꼴 우습더군요. 저는 그 틈을 타 그 여자를 후려쳤어요. 그리면서 어디 감히 덜이 웃냐 내 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
네가 감히 지금 이 방에서 더 리운 짓거리를 해? 하고 소리쳤죠. 어머,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네가 선생이야? 네가 이리고도 선생이야? 그 여자는 더 크게 울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잠시 후 얼빠져 있던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달려와 저에게 호롱쳤어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교양 없이 무슨 짓이야.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더군요. 교양괄 은 소리하고 있다.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어디서 했는지 나 알고 짚어리는 거야. 지금 네 딸 방에서 네 딸 가르치던 과외 선생하고 불륜하다. 마누라한테 딱 걸린 거야. 근데 뭐 터진 입이라고 교양이란 말을 해. 저는 이번엔 남의 머리통을 후려쳤죠.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가만히 맞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엔 그 여자가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나쁜 여이예요. 하면서 이제 아예 목 놓아 울더군요. 그 꼬라지를 보니 맥이 탁 풀리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주 세상에 둘 그냥 드라마를 찍어라 드라마를 저도 모르게 꽉 물고 있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제서야 울컥서럽더라고요. 한풀 기세가 꺾인 저를 확인하고 남편이 저를 침대 위에 앉혔습니다. 내 어디 그 더러운 손을 내 몸에 갖다 대는 거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남편은 사정하다시피 저에게 애걸복걸하며 한 번만 자기 말 좀 들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과외 선생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복학하고 늦깎이 졸업생일 때 막 신입생으로 들어온 과외 선생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나 뭐라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 불일 없던 늑다리 한량 남편과 달리 여자는 교육자 집안 의고명딸이자 수학교육과의 공식 킹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짧지 않은 연애를 하던 둘은 누가 봐도 부러운 풋풋한 캠퍼스 귀풀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의 아버지가 쓰러져 돌아가게 됐고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더니 아버지 장례 절차를 채 마치기도 전에 보증을 잘못 선 어머니 때문에 빚쟁이들이 장례식장에 쳐들어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기저기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빚을 해결하느라 그 이후로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게 된 것었죠. 여기까지 물에 구구절절한 히스토리를 들고 나니 갑자기 힘이 빠지더군요. 마치 둘의 애절한 사랑에 제가 방해꾼이 된 기분마저 들었어요.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그 어릴 적에 잠깐 만난 풋사랑이 뭐라고 와이프며 아이까지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횟가닥 도는 건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주방에 가서 찬물을 한 잔 받아 원샷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 있는 그 둘에게 가 말했어요. 일단 둘 다 못 입어 꼴 보기 싫으니까. 눈물 콧물 울짜내던 둘은 착하게 제 말을 듣고 못을 입더군요. 아주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 이거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너네가 전에 연인이었는 어쨌든 지금은 넌 그냥 내 남편. 이 아빠고 던 그냥 내 연녀 상간녀일 뿐이야.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말을 들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지금 내 손에 들린 핸드폰에 너네 짓 다 고스란히 찍혔어. 더는 이 동네 사교육계 얼마나 좁은지도 알지. 앞으로 밥줄 영원히 끊기게 할 수 있어다. 내 말 알아들어? 여자가 또 다시 즉 하고 울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나 얼마가 들든 얼마나 걸리는 변호사 사서 당신하고 이혼 소송할 수도 있어. 당신 어머님 아버님 우리 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 뒷목 잡고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단 얘기야. 그리고 당신 회사 찾아가서 미친처럼 이 동영상 뿌려댈 수도 있어. 나한테 지금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한숨을 쉬며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네 둘이부터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넌 쟤 나한테 네가 버는 돈의 10원 한 장까지 싹 다 갖다 바치고 맨몸으로 저녁 만나는 거야. 더 어디 그럴 수 있나 보자.
그리자 남편은 다시 방바닥에 내려와 무릎을 꿇더니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잠깐 쳤었나 봐. 아니 나 그냥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반가웠던 것뿐인데 다신 안 그렇게, 응? 한 번만 봐줘봐 주라 여보하며 제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 모습에 여자는 적지 않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제이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입이 가벼운 동네 엄마를 몇몇에게 그 여자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살짝 올렸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실력도 별로고 그것보다 문제인 건 손버릇이 안 좋아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고요. 그 이후로 그 여자는 최소한 저희 지역 사교육계에는 다시는 발을 못 불리게 됐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과외 선생님에게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던 아이도 어느 순간 포기하고 혼자 공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공부 습관 들이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공부 머리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모양인지 어렵지 않게 목표하던 대학에도 합격했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가 한숨이라도 쉬면 제 발바닥이라도 핥을 기세로 납작 엎드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처가 아예 없던 일처럼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지금이 삶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